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45년 전 서울에서 1980년 5.18을 알리기 위해 분신 사망한 고 김종태 열사 추모식이 오늘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그의 희생정신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종태 열사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에 숨진 고 김종태 열사. 부산이 고향인 고 김종태 열사는 5.18이 끝난 지 13일 만인 1980년 6월 9일 서울 이화여대 앞 사거리에서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한다며 분신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3살. 김 열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이 추모식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피해 시를 쓰신 민주열사 김종태의 희생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의 희생 정신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열사는 5.18 당시 성남에서 이해학 목사가 세운 주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의 희생 이후 매년 주민교회에서는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종종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시민운동을 하다가 수배가 내려지자 주민교회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시민들이 무참하게 도륙당하고 그 죽음을 아파하는 종태형과 그 죽음을 아파하는 이재명 변호사는 광주 시민들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 시절 자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이 5.18이라고 꼽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처럼 소년공 출신이었던 김 열사의 죽음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광주의 위대함이다. 그게 바로 이재명을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어머니, 사회적 어머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김종태 열사가 희생된 지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다시 한번 결렬되면서 당분간 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던 노조는 5% 인상을 요구했고 당초 동결을 주장하던 사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주말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운송률을 70%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주민 피해 접수를 마무리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시민 13,000여 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분진 등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병원 진료 기록과 재산 피해 현황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광주공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광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회에서도 내 체급에서 뛰고 싶다. 한국 여자 복싱 최초로 첫 올림픽 메달을 따내며 역사를 쓴 임혜지 선수가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바람입니다. 당시 협회와 체육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임혜지 선수의 꿈은 무산됐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복싱 경기도 마찬가지. 화순군청 소속 임혜지 선수가 8강전에서 접전 끝에 승리하며 우리나라 여자 복싱 사상 첫 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최초라는 업적을 쓴 임혜지 선수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기쁨보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54kg급으로 출전하지만 국내 대회에는 해당 체급이 없어 증량과 감량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네, 원래 중간 체급이 생긴다고 계속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억지로 늘리고 또 다시 이게 끝나면 빼야 한다는 그 부담도 있고.
줄곧 체급 세분화를 요청한 그녀의 목소리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체전부터 여자 복싱 고등부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일반부 체급 세분화에 대해선 올해도 희망 고문만 이어진 상황. 최근 발표된 복싱협회의 전국체전 참가 요강을 살펴보면 남자부의 경우 올림픽 7체급보다 많은 10체급, 여자부는 올림픽 6체급보다 적은 3체급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요청은 했어요. 여자 밀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체육회에서 올해 이제 그냥 기존대로 하라고 통보가 온 거였고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남을 방문해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싱협회랑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은 점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회는 60kg급, 국제 대회는 54kg급. 매 대회마다 6kg가량의 증량과 감량을 반복해야 하는 이매지 선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체들은 묵묵부답인 가운데 한국 복싱의 새 역사를 쓴 선수의 작심 발언은 공허한 외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올해 수능이 이제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석 달 뒤면 대학 입학 수시원서 접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은 전국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모이는 대입 정보 박람회를 찾아 각자의 대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체육관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가득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정보 박람회 현장에 전국 69개 대학의 맞춤형 상담 부스 95개가 차려졌습니다. 매년 90% 이상의 높은 수시 진학률을 보이는 전남의 학생들은 학생부를 활용한 대입 전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박람회 오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해서 관심이 조금 많으시고요. 정치 외교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서 광주 전남권 지역 대학의 홍보 부스에도 많은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초당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학 분야라든지 또 그리고 항공 분야 이 두 개 분야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남도 음식 우리 K푸드라고 하는 이 남도 음식에 관련된 특성화 분야를 가지고 대입 박람회에는 광주 전남권 학생 13,000여 명이 모여 인파를 이뤘습니다. 현직 교사들과 진학 상담센터 인력들을 주축으로 1대1 대입 전략 컨설팅도 이뤄졌습니다. 이날 열띤 수강률을 보인 건 서울대학교가 진행한 진로 진학 특강.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까지 필기를 해가며 입학 사정관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학업에 약간 열정이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뽑히구나. 그래서 약간 성적 관리 잘해서 약간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입 박람회 관계자들은 올해 입시 전략으로 자율전공 선택 제도의 활용을 꼽았습니다. 원하는 학과를 바로 진입을 못할 경우에는 자율전공 제도를 통해서 입학을 한 다음에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덧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시 전형 일정. 각자 강점을 살린 전략을 준비하는 전남 학생들의 대입 열기가 뜨겁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북구가 오늘 평두맨 습지에 남사르 습지 등록 1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남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임 북구청장은 국제 인증으로 평두맨 습지를 생태도시 북구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2031년 남사르 총회에서 국제 인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평두맨 습지에는 낙지다리와 개대황 등 희귀식물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총 78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광주와 전남은 10에서 40mm, 전남 남해안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장성 상무대 164.5mm, 영광 131.5mm 등을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빗길 사고와 나무 쓰러진 등 총 1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8일과 19일 여수 엑스포홀에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열어 해상풍력 산업 육성 비전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는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지자체 최초로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연간 기업과의 협약 등을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와 기자재사, 전남 시군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예산이 해마다 대규모로 불용되면서 전라남도의 탄소 중립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차영수 의원에 따르면 전기 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 1,100억여 원 가운데 수소차 보급 예산 170억여 원, 전기차 보급 예산 95억여 원 등 260억여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차영수 의원은 이 같은 불용액에 대해 정책 이행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내년에도 같은 실수가 반복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